송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학교를 마치고 혹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참 난감하죠?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리는 빗속을 혼자 걷게 하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산 없이도 내가 든든함을 느끼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리는 비를 함께 뚫고 나가줄 사람인데요. 영화 클래식을 보면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함께 건물과 건물을 이동하며 뛰는 장면이 있잖아요. 내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는 않겠죠? 혼자 비 맞으면 어때요? 식물도 비 맞으면서 자라는데 우리도 비 맞으면서 또 비 맞을 때마다 커지면 그만인걸요?
get you. Oh my pink shoes, oh my. 난 마음 잡고 제대로 you. 야야 좀 더 빠르게. 지금 들으신 곡은 가인의 카니발, 아이유의 분홍신입니다. 이렇게 두 노래를 붙이셨는데 저는 가인의 카니발만 추천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유의 분홍신까지 붙이셨는데 뭐 알고 붙이신 건지? 아니요. 저는 그냥 카니발 듣다가 아이유의 분홍신이 생각이 나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노래가. 이 노래 표절 의혹 있던 거 아세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표절 의혹이 있었나요? 가인의 카니발을 잘 몰랐던 건가요? 네네, 카니발을 몰랐어요. 저도 최근에 이 노래 듣고 이 노래 뭔가 좀 비슷한데 뭐 어디서 들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유의 분홍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봤더니 작사가와 작곡가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사람이 만든 노래네요. 네,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이 된 거죠. 아이고. 네, 이민수 작곡, 김이나 작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 같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해서 제가 그거를 떠올렸나 봐요.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랐어요. 네, 그런데 아이유 씨의 이 분홍신 같은 경우는 뭐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약간 동화 같은 컨셉? 그쵸. 빨간 구두? 이거 네네. 분홍신 이런 느낌이라면 가인의 카니발은 약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약간 코코스러워서 되게 좀 밝은 느낌이라 잘 몰랐어요. 네, 영화 코코도 약간 장례 파티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가사를 들어보면은 약간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멜로디만 듣고 보면은 좀 밝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내 장례식에 이런 거 틀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장례식이 너무 슬프지 않고 조금 이렇게 축제처럼 재밌게 온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기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곡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코너로 이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톡. 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보는 오늘의 톡 시간입니다. 나영 씨,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7월 달이기도 해서 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에 대해서라면 할 말 진짜 많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7월 달에 비 많이 와서 일하는데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비가 낮 시간에 많이 오게 되면은 제가 평상시에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그냥 일을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 7월 2주째 왔던 그 비는 밤에서 그러니까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비가 진짜 많이 내렸거든요. 그쵸. 활동하는 시간에는 비가 거의 안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약간 전전긍긍하면서 휴대폰을 손에서 이렇게 놓지 못한 채 계속 있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이번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그 기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특보를 이제 나갔어요. 특보를 나가가지고 안심교라고 그 동구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은 잘 아시겠네요. 네, 안심교에 갔었는데 거기가 한때 원래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네네. 그 약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지하차도 있고 다리 밑이나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에 이제 물이 좀 올라와가지고 침수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단봉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와서 좀 이렇게 안전한지 한번 점검하고 가시고 사람들한테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차가 이제 도착을 해서 좀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가자마자 사람들이 구경을 주민들이 구경을 물론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구경을 하더라도 약간 위쪽에서 물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침수가 된 곳을 너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간다고요? 침수된 곳을? 자전거 타고 들어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니 저기 자전거 물 차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하면서 계속 괜찮나 안 괜찮나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카메라로 약간 방송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계셨다가는 지금 이 순간이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감을 좀 들이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로 얼른 촬영하는 그런 신용을 좀 했었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신 분을 아는 분이 그쪽을 마침 지나가고 계셨는데 지금 방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 한 10분 있다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저 다 찍히겠네. 빨리 나오소. 그러면서 의도대로 구출은 해주셨네요. 네, 저희 카메라를 그분이 의식하지 않으셔서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분이 보시고 저렇게 찍히면 이제 큰일 날 거라 생각하시고 이제 바로 좀 구출 아닌 구출 빨리 끄집어내셨어요. 잘하셨네요. 뭔가 진짜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사실 이렇게 드문 일이잖아요. 대구에서는. 그쵸.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너무 궁금한 마음에 자꾸 막 찍고 싶고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약간 드시는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해 보였어요. 예전에 뉴스에도 있었잖아요. 비 엄청 많이 오는 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물살에 쓸려 가시거나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있던 걸로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네. 비 오는 날 자전거 타는 것도 위험한데 더군다나 그 침수가 된 곳을 자전거로 가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혹시 바퀴가 그럼요. 저 약간 걱정했었고 미끌리는 것도 걱정이고 그렇죠. 그 물살도 계속 셀 텐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다른 일로 지금 구조대원들이 그렇게 출동을 하신 걸 텐데 또 그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면 진짜 더 급하신 분들한테 그쵸. 가는 게 늦어질 수 있거든요. 저 위험하죠. 네. 그리고 진짜 또 갑자기 자전거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며칠 전에 비가 또 이렇게 왔었거든요. 제가 방송을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며칠 전 그러니까 네네. 장마 기간에 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빗속을. 네네. 근데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시는 거예요. 와. 근데 비가 진짜 세차게 내리는데 이 정도는 끄떡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르막길을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진짜 위태로워 보였어요. 와. 근데 우산이 바람 불면은 거기 되게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을 뚫고 가는 것도 그런데 우산이 뒤집어지거나 그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그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실 텐데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시면서 진짜 가시는 그쵸, 거예요. 한 손으로 너무 위험한데요. 아무튼 걱정되는 순간이 참 많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자꾸 취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천, 문경 이쪽으로 취재를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거기는 논을 관리하시고 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내 재산 같은 내 새끼 같은 이 동작물들이 어떻게 될까봐 진짜 비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멎게 되면 젖어들면 이게 너무 궁금한 나머지 바로 달려나가세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시골이나 농사 짓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게 비가 오거나 물살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쌓아서 놓는 네. 그걸 뭐라고 하죠?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주머니를 쌓아서 거기 이제 물을 들어가지 말라고 걔네들을 보호하는 그런 네.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 쓸려서 물살에 쓸려 가거나 하면은 그 이제 만들어 놓은 뚝을 다시 재정비하러 그렇게 나가신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많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러던데 되게
그 습관처럼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진짜 마인드가 다른 게 내가 이 길을 다 알지, 내가 여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깜깜해도 진짜 손전등 하나 없이 그렇게 진짜 나가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놀랐고 그 시골에 또 제가 아는 농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비가 오면은 그냥 되게 당연하게 그걸 이제 쌓으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홍수가 나도 물난리가 나도 일단 가신대요. 가서 그 무너진 뚝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는 한 번이지만 한 번 망친 이 농작물을 뭐 복구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 재산인데 그쵸, 그게 1년 농사인데. 네, 그건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늘 하던 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위험하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맞아요. 네, 내 몸을 먼저 챙기고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어떤 일도 있었어요? 그 왜 항상 왜 어르신들 보면 운동이 하루 루틴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있죠. 비 오는 날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하천변 왜 물 넘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경고가 계속 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내가 잘 알지 이런 마음으로 우산 쓰고 진짜 운동 나오시고요. 그리고 왜 산 같은 데도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등산을 그렇게 또 하십니다. 저 등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등산이 아니라 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아영 씨가 촬영했던 것 중에서 산 바로 아래 집이 있었는데 산사태 때문에 네, 그 깔려서 돌아가신 네. 분이 목숨을 잃으신 분이 계셨어요. 문경이었고요. 네. 저 산사태인데 그렇게 한 20년 30년 그냥 평생을 거기 그렇게 사셨는데 저 한순간 그 산사태 때문에 무너지면서 집도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만 집이 사라지신 분도 계셨었죠? 주택 반파.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항상 뭐 10년, 20년, 30년 내가 살았다고 해서 그곳이 결코 늘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상시에나 좀 위험하다, 산사태가 일어난다 할 때는 제발 좀 대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집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연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단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진짜 내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에 취재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 너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토로를 했네요. 음악을 조금 여기서 먼저 듣고 이야기를 한번 끊고 저희가 환기시켜서 다시 이어가 볼게요. 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방의 시계 소리 지금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속인 자 같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풀어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날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장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임만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접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번의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웃어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날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난 그대 없이는 안 돼요 어머니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에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날 그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날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날 그 곁에 그대가 없는 왼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그대 듣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 그댈 향한 이 고백 지금 듣고 있나요 이런 내 마음 들리나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맘속에 물들어가는 너 I need you I need you I miss you 너를 잊으려 말을 아끼다가 정말 잊었다며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얻게 돼 I know 지울 수는 없겠지 미워하는 나에게 그 추억이 너무 완벽했기에 But I try again 사랑에 빠질 때보다 그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어렵군 You make me live and die again I'm not alive without you I'm not alive without you You know I die without you 잊지 말아요 그대 듣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 그댈 향한 이 고백 지금 듣고 있나요 이런 내 마음 들리나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맘속에 물들어
여름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언제나 두 손에 잡히던 네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번지고 눈물에 눈이 흐려 돌아보면 제자리 늘 맘이 무거웠어 내 이별은 발걸음이 느려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겠지 난 여기 서 있어 난 여전히 서 있어 그대 듣고 있나요 나의 목소리 그댈 향한 이 고백 지금 듣고 있나요 이런 내 마음 들리나요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맘속에 물들어가는 너 I need you, I need you, I miss you.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Never ever, girl,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Don't forget me ever, never ever. 나를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 들으신 곡은 에픽하이의 우산, 내 마음 들리나요입니다. 네, 두 곡 연속 이제 에픽하이 노래를 틀었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픽하이가 약간 그 비의 날씨에 치트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는 주제랑 잘 맞으면 한번 좀 선곡해 보려고 해요. 뭐 좋아하는 노래는 언제든지 틀어도 좋죠. 네. 자, 비에 대한 이야기, 장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나영 씨는 장마, 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비라고 하면 저는 태풍 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매년 오죠. 예전에 우리 그 매미 있었잖아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약간 도로 위에 나무 쓰러지고 막 간판이 나뒹굴고 막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나뒹굴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아빠가 운전해가지고 그 막 나무를 피해가고 이렇게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루사, 매미 이런 초강력 태풍 때문에 정말 피해도 막심했고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휴교를 했던 기억도 나요. 그쵸.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맞아. 네,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네네.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뭐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영아 우리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나 지금 버스 타봐라? 막 이러면서. 저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쵸. 그 시절에는 다 그랬었죠. 집집마다 전화하거나 아니면 네.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오늘 학교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른이 된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학교에 계시는 걸까? 그렇죠. 맞아. 비상연락망, 저희 때 어릴 때 비상연락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집 전화로 걸어가지고 학생들 뭐 45명, 38명, 뭐 51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50번을 전화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진짜 무슨 스쿨 콜센터가 됐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이 있거나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반 애들한테 이제 40번, 50번 전화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애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전화 한 번 안 받기 시작하면은 얘는 또 언제 전화를 또 받을 수 있나. 저 얘네가 혹시나 학교 왔는데 학교 문이 닫히면 또 그 태풍을 뚫고 비를 뚫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비 많이 왔을 때인데 그냥 나가면 발이 물에 다 잠겨서 무릎까지 이렇게 물이 차거나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등학생들인데 다리 둥둥 걷고 양말은 다 젖고 운동화가 젖는데도 물을 이렇게 헤쳐서
학교 도착하면 이미 바지가 다 더 젖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수업을 다 들어요, 그냥. 진짜 강한 초등학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조그마한 어린 막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애들이 그렇게 물살에 쳐가지고 우산 들고 가방 메고 학교 가면 신발 다 젖고 양말도 젖고 바지도 젖고 그 상태에 이제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거죠. 얼마나 저 근데 대단해요. 우리 세대가 왜 그랬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옛날 왜 90년대, 80년대 뉴스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막 홍수가 나서 이미 막 큰일 났어. 근데 직장인들이 가방을 메고 가방을 들고 비를 이렇게 머리에만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슴팍까지 오는 그 물살을 헤치면서 출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뉴스에서. 저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녀들이니까. 그치, 무릎팍까지 오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지금 약간 소음이 지금 생겼는데 이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니까 여러분 혹시 들린다면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비 하면은 우산이 생각이 많이 나요. 우산이요? 노래를 뭐 들어서도 있겠지만 우산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이 주워왔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아졌네요. Same. 집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네. 근데 그 우산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산을 되게 막 개성 있는 거 사기보다는 정말 뭐 시장에서 사고 이래서 비슷비슷한 우산이 많아요. 근데 이름을 아무리 적어놔도 친구들은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내 거랑 똑같은데? 그쵸. 그냥 가지고 가는 들고 거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가 내 걸 들고 간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같은 디자인 우산 가지고 와요.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미국 놀러 갔었잖아요. 작년 미국에서 저희 아영 씨가 저랑 같이 이제 쇼핑을 하러 다녔는데 거기가 우드버리? 네. 우드버리라고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을 생각한다면 뭐 퀸스로드나 모다아울렛처럼 이시아폴리스. 그쵸, 이시아폴리스 같이 이렇게 브랜드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고 명품샵도 모여 있고 이런 그런 쇼핑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아울렛. 쇼핑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거기서는 우산을 들고 안에 못 들어가고 다 앞쪽에 뭐 가게 매장 앞에 우산을 꽂아두거나 세워두거나 그냥 이렇게 놔두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나가려고 보니까 우산이 없는 거예요. 제게 없는 거예요. 아영 씨께 우산이 없어.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우산을 잃어버렸네 하고 비슷한 우산을 일단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우산을 누가 가져갔으니까. 네. 저희도 그냥 대충 보고 얼추 비슷한 걸 들고 일단 나왔는데 그러다가 다른 이제 연매장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 매장에서 그 우산이 있는 거예요. 제 우산이 아영 있는 씨 거예요. 우산이.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얼른 주워온 걸 다시 놔두고 아영 씨 우산을 저희가 이제 챙겨서 다시 호다닥 도망을 났죠. 우산 찾았다면서. 우산은 돌아오는 거야. 그때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내 우산이 어떻게 진짜 마이 데스티니 완전 깜짝 놀랐죠. 진짜 웃겼어요 그때. 네. 우산 그래도 잃어버리지만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우산 그리고 되게 요긴하게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 여행 갔을 때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 우산을 계속 10일 내내 들고 다녔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센트럴파크 그 넓은 그곳에서 저희를 지켜줬던 것도 역시 그 우산이었죠. 그쵸. 비바람을 뚫고 열심히 저희와 같이 산책을 다닌 소중한 우산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비라고 하면은 장화가 생각나요. 어떤 장화가 생각이 나세요? 엄마가 사준 장화? 장화가 있었어요? 장화 안 사주셨나요? 저는 장화가 없었어요. 전 있었어요. 전 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화 신고 학교 다녔어요. 제 평생에 장화는 없었어요. 우와. 안타까워라. 한 아무튼 집에 태어났는데 왜 한 명은 장화가 있고 한 명은 장화가 없죠? 소용없는 걸 아시니까요. 장화 신고 다니면서 왜 웅덩이 같은데 일부러 막 들어가가지고 난 안 잡는다 막 이러고 다녔던 것도 기억나고요. 장화가 필요한 나이도 사실 3, 4학년이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쵸. 더 이상 어머니께서는 사주지 않으셨고 그러고 있다가 중고등학생 때는 쪼리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비가 다 젖어도 금방 마르고? 네. 네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저는 안 신었는데 제 친구도 아니지 그냥 같은 반 학생들이 네. 다 친구도 아니니까. 네. 아무튼 네, 맞아요. 같은 반 학생들 그부들 네네.
우리 학급 그부님들이 쪼리를 신고 학교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맨발에. 학교를 그렇게 쪼리 신고 온다고요? 어차피 양말 신은 다 졌는데 그럼 쪼리 신고 와가지고 선생님께 맨날 혼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쵸. 그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렇게 복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때에 되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학교에 쪼리를 신고 간다는 거 자체가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의에 벗어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른이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오고 그런데 발가락을 내서 오는 것 자체가 발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 양말을 신고 아니 발가락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요? 발가락은 죄가 없다고요. 발가락 양말은 어때요? 그쵸. 물놀이를 하거나 약간 물가, 바닷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슬리퍼를 신고 교육 현장에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예의에 어긋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복장을 갖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야지 이제 좀 더 그 복장이 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은 이제 교육받을 때 맞지 않다.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쪼리를 신고 교육을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쵸. 나영 씨는 되게 예의를 많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학생들이 쪼리를 신고 학교에 온다면? 복장에 대한 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 장소에 맞게끔 입는 게 저는 이제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또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옛날보단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쪼리를 만약 반대한다고 하면 그 예의에 어긋나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 비가 오는데 쪼리를 신으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올 줄 알고 바닥에 있던 혹시 날카로운 것들이 너희의 발을 상할 수 있게 하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 신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예쁘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더 무서운 마음에 지킬 것 같긴 해요. 내 발가락으로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게 약간 겁이 나서 좀 더 잘 지킬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게 역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영이 다르고 나영이 다른 것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마무리했는데 어땠나요? 전 즐거웠고요. 습도가 높은 계절에 한 번 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이렇게 또 재미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 볼에 흐르고 있죠. 여치지리도 궁상이지 애써 짓는 미소조차 이리 울상인지 글썽이는 두 눈에 맺힌 내 처량한 모습 이리 불쌍한지 자꾸 멍해져 목적부터 울컥거리는 게 툭 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내가 나를 알기에 널 잡지 못했던 후회 속에 질질 짜는 못난 놈 왜 난 너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한탄 속에 왜 난 떠나가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던 자책 속에 마지막엔 알아야 했어 너의 이기적인 가슴은 다른 설레임을 원한 걸 우는 와중에도 밥은 넘기는 거 보니 그래도 계속 살고 싶긴 한가 보네 그때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 볼에 흐르고 있죠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싶어요 날 감싸는 추억이 또 날 붙잡죠 이 눈물이 그대의 두 눈에도 흐르고 있을까요
방울 한 방울 그러다 왈칵 쏟아지며 한참을 쥐뿔도 뭐 없는 내 꼴을 알기에 한심도 갖지 못해 한탄을 아직도 남은 내 존재를 억지로 떨고는 내 속에 타는데 냉정히 날 두고 떠나갈 만큼 나 형편없는 남자였나 기다려달란 말도 지친다 기약 없는 말 더는 널 묶어둘 자신도 보면 날 핑계도 댈 수가 없어서 더 감추지 못한 채 모자란 모습만 해있게 보이고 마는네 지지리도 못나고 꼬질한 내 모습 눈물로 시선해 보낸다 그대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고 흐르고 있죠 꾸준 눈물만을 흘리는 날마저 내 품이 아닌 곳에 이제 날 놔줘 후회와 지나간 날들의 기억 속에 갇혀 가슴 아프네 청승 맞게 불 꺼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고 베개 위에 얼굴 엎어놓고 샤워해 샤워 눈물 샤워 청승 맞게 불 꺼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고 베개 위에 얼굴 엎어놓고 샤워해 샤워 눈물 샤워 그대 눈에 보였죠 넘실거리는 슬픈 내 눈물이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한없이 두고 흐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달의 픽. 네, 우리 홍자매가 꼭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을 혹시 한 문화를 꼭 집어 소개하는 시간 오늘의 픽입니다. 오늘은 홍나영 씨의 소개로 시작할 텐데요. 자, 어떤 분을 모시고 왔을까요? 이번에 그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이영지 씨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와우, unbelievable. 혹시 영지 씨를 아시나요? 그럼요. 요즘 뭐 예능에서도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치맥 페스티벌 거기서 영지 씨를 봤었어요. 치맥페 맞죠? 같이 봤었죠? 네. 그때 보고도 참 인상이 깊었는데 요즘 활약하고 앨범도 내면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좋더라고요. 이 분이 무려 2002년생인데 고등 래퍼부터 이제 참가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셨고요. 2019년도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우승을 한 거니까 진짜 어린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여성 최초로 최연소로 우승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우승을 한 번 더 하셨어요. 2021년에. 네. 그때도 여성 우승자로는 최초고 엠넷에서 방송하는 힙합 경영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복수 우승자로 이제 하셨거든요. 복수 우승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고등 래퍼에서 우승을 하고 쇼미더머니까지 나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또 처음 여성으로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주 다양한 포지션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뭐 게스트라든지 헬퍼로 나가시기도 하고 MC로도 이제 있으시고 뭐 네. 공연도 하시고 뭐 등등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네. 특히 이 중에 두각을 나타낸 거 예능에서였는데 예능이라고 하면은 그 뿅뿅 지구 오락실이라는 거 혹시 네. 아시나요? 네, 게임하고 그 안유진 씨랑 같이 나온. 맞아요. 거기서 서로 관계 케미도 좋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별명으로 괄괄이, 괄쪽이 등등으로도 이제 불리게 됐고요.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고 계신데 거기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라는 이제 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게스트들과 술 먹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 방송에서 못 보던 이제 다른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거기 이제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서 뭐 거기서 어록도 나오고 활동을 되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래도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예능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제 음악가로 활동이 적어서 데뷔 초보다는 실력이 이제 데뷔 초에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음악적으로는 성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데뷔 연차에 비해서 작업물이 너무 적어서 본업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이번에 발매한 앨범이 이제 타이틀곡 스몰걸이라는 노래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3사에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엠넷, MBC, SBS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앨범이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업물을 통해서 이제 앨범을 낸 건데 이게 또 1등을 해가지고 이제 앞전에 있었던 논란도 조금 더 사그라들게 되고 또 한 번 더 실력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 있는 앨범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랑 뭐 방송 활동 이런 걸 떠나서 그 기부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네. 뭐 나이가 어린데도 기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코로나 때도 이제 뭐 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뭐 1억이 넘는 거를 기부를 하고 뭐 사랑의 열매 이런데 1억 4천만 원, 뭐 적십자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초반에 한 번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 이후에 뭐 2022년에도 그렇고 뭐 차지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예능도 하고 뭐 생길 때마다 그냥 정말 기부를 계속 꾸준히 했던 거네요. 활동할 때마다 계속 기부를 하세요.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도 하고 뭐 이제 우승했던 우승 상금도 기부를 하고 계속 이제 기부를 하고 뭐 버킷 챌린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하면서도 이제 뭐 얼음물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리면서 이제 기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놀이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좀 던지고. 그래서 이런 분이 왜 MZ를 대표하는 건지, 왜 연예계에서 잘 되는 건지 이제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되게 건강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MZ 대표가 이런 분이란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나이가 어린데도 되게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멋진 영지 씨 저희도 이제 응원합니다.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노래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 어떤 노래 들으면 될까요? 이번에 타이틀곡이 나왔으니까 스몰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 it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ight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 it to hold me? No,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k girly. Boy, I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If I care about all those things that you care, then I'm not yours. Yes, you're wasting all your time for some stupid things, baby, I'm already yours. You keep asking me, do I really sit you? Do I really look good, girl? I don't understand you. All you have to do is smiling at me like there's no one interrupt us, 'cause that's all I need from you. Make the fingers freeze, 주부하지 말고 가까이 더 붙어 난 여기 있어. 네가 뭘 원하든 시간이 난 항상 똑같아. 다른
a bright pink lips, baby, would you wanted to kiss me? Maybe thin ass waist with a bright long hair, baby, would you wanted to hold me? No, you never, no, I'm never gonna get them all, yeah, that's what makes me feel lonely. Always never, it can never ever happen to me, cause I'm that girl, tall, girly. Boy, I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No, you got a small girl fantasy, baby, would you still love me? Though I got a big love, big voice, and big personality,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Would you guarantee? 오케이 엄마나 힙합 관둘게 혼자서만 덧대된 것 같아 다들 폭죽 터뜨리고 벌레 축제 진심은 전부 곱게 사랑은 왜곡돼 모든 게 다 쉽게 변해 플라스틱 같아 Look you in the mirror you're the human being too 잘 없긴 똑같이 다 견눈질 뿐 원리 원칙에 갇힌 빈 깡통 덩어리 이리저리 굴러온 세상을 휙 뒤집어 놓지 스타일 바꿔 마인드 바꿔 이참에 챙겨 눈치도 다리 떨지 말고 살도 빼 동네 장피소 걔 힘은 좀 빼 어차피 네가 뱉는 구절 전부 힙합 아니니까 밥그릇 치워 And I don't give a damn about what you say 우리 엄마 말도 잘 안 듣던 내가 네 말은 왜 힙합 난 힙합 I don't mind it 차례대로 대장이는 아니야 오마카세 I don't care about what people say Nah I don't give a fuck about what you say I'm not sorry 머릿속엔 언제나 only me, myself and I Don't worry 철없게 살아도 어쩌겠어 I'm the only one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잘 웃으니까 내가 참 바보 같나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always killing my vibe 뭐라도 되는 줄 아나봐 Feeling like you becoming somebody 하지만 그건 너의 착각 난 물어볼 게 있어 사대질 자격 어딨어 날 가르쳐 들려 하지마 You ain't my teacher I'll school you 넌 왈가왈부 할 짓 없이 그냥 말만 많고 Peach one show me featuring 제발 좀 그만 나와 노래도 못하면서 singing하는 복면가왕 자극적이지 않아 재미없어 희니 드라마 괜찮아 난 모든 일에 내 진심을 담아 But look you 내 무기 두 개를 닫은 채 눈치 안 보기 헛수해버린 losers 물어봐 who is A mercy I'm cruising 목걸이는 real cupid 쉬워 보이면 너가 해봐 come and show it I'm proving Okay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내 입이 아파 I'm always trying to live my own life 내 앞가림 하기에도 난 충분히 바빠 난 나를 속여가면서 바뀌고 싶지는 않아 너 아니어도 사랑해주는 사람 너무 많아 I don't care I don't care What you say What you say I don't give a fuck about what you say I'm not sorry 머릿속엔 언제나 only me, myself and I Don't worry 철없게 살아도 어쩌겠어 I'm the only one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Yeah I wish that I could be the only one who get a lot of love, no hate but 어려워 and I 21 and I got a lot of pride in this song 길 잃은 청춘이지만 그게 내 길이고 우리 반의 반쪽짜리 육체를 다듬어 당당히 날 몰아붙인 위선과 꺼짓다 깔고 기립해 막연히 끄떡이고 조아리긴 죽기보다 싫으니 I don't give a damn about what you said I'm not sorry 머릿속엔 언제나 only me, myself and I Don't worry 철없게 살아도 어쩌겠어 I'm the only one 미안해 하나도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았어 그저 나답게 살아가고픈 것뿐 Hey I'm not sorry Hey Don't worry 미안해
네, 스몰걸과 낯소리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7월입니다. 정말 비 소식도 많고 날도 참 무척 무더워졌는데요. 여러분, 이 계절에 가장 많이 챙겨야 하는 게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어딜 가시든 어딜 가시지 않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홍하영 홍나영의 라디오가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